지금부터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은 다소 조금 그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물리적인 시스템을 해석하거나 할 때 디지털 제어 기반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제어 이론에서 G 변환이라는 그러한 그 수학적인 툴을 이해하셔야 시스템을 디지털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G 변환과 인버스 G 변환, G 트랜스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좀 내용이 조금 다소 여러분들 공부한 것을 다 리뷰를 좀 한다는 측면에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2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아주 유사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아주 유사한데 실제 선형 그 이산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선형 이산 시스템은 선형 차분방 정식의 형태로 표현되고 또 그것을 G 트랜스폼을 통해서 G 도메인에서 일종의 대수학적인 표현으로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G 트랜스폼의 정의를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G 트랜스폼에 관련되는 정리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반부 두 번째 시간에는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인버스 G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선군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신호, 연속적인 시간 영역에서 정의되는 신호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이 디지털 신호를 또 우리는 discrete time, 이산 시간 신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을 거쳐서 표현되는 그 값들을 우리가 보통 x0 에 샘플링 된 거, 첫 번째 샘플링 타임에 샘플링 된 값을 x1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샘플링 타임에 표현된 것을 x2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샘플링 된 신호들은 이렇게 값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xk, k는 0에서부터 1, 2 이런 식으로 해서 k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샘플링 그 구간이 전부 t라고 한다면은 k번째 t 이렇게 k를 곱해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으로는 x0 그 다음에 x k가 1일 땐 t, x 2t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t를 생략해서 x0, x1, x2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G 트랜스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산 시스템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연산 방법인데 일종의 수열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XT라는 연속 신호가 샘플링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값들을 하나하나의 값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까의 x0번째의 어떤 값, xt에서의 값, 그쵸? x2t, 그래서 t는 샘플링 타임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표현해서 x의 k번째는 k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xt가 이런 시퀀스 xkt의 수열의 집합으로 표현될 때 G 트랜스폼은 정의를 내렸는데요. xg 트랜스폼의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xt라는 그런 연속적인 신호를 G 트랜스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샘플링 된 신호 xkt죠. 샘플링 된 신호를 G 트랜스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실제 정의는 각각의 샘플링 된 값들을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k승을 해가지고 얘를 썸메이션을 통해서 스몰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급수의 합으로 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쓴다 그러면 xg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xg는 x의 k, t를 생략한 거죠. 이렇게 쓴 것이고, 이것은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k의 값에 g의 마이너스 k승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익스펜딩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쵸? 익스펜딩을 시켜주게 되면은 k가 0일 때 결국은 x의 제로 값에다가 g의 0승이니까 1이죠. 플러스 k가 1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k가 2일 때 g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뭐 k가 k일 때 g의 마이너스 k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무한히 더해져 나가는 이런 값들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개념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 G 트랜스폼이 뭔지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xt가 이런 신호를 갖는 거예요. 어떤 시간 축에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을 제로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0보다 큰 어떤 신호부터 이런 식으로 스텝 모양, 계단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계단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함수의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샘플링이 일어난다 그러면 샘플링 t 시간마다 계속 샘플링을 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값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은 x0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xt는, 그쵸, t가 0보다 클 때 1이고, 그 다음에 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그널들을 샘플링을 갖다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x0는 1, x1도 1, x2도 전부 1인, 그죠? x 무한대도 전부 1인, 이런 모두 1인 이런 값들을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x가 마이너스 1은 전부 0인 거죠. x 마이너스 2도 전부 0인 거고, 이런 거죠. 요쪽에 있는 값들이죠. 이런 모양들을 갖는 건데, 이러한 신호의 G 트랜스폼을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x 라지로 G는 이렇게 쓰고, 아까의 G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쓴다 그랬죠? 우리가 x0에, 그쵸, g의 0승인데 이건 거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1에 g의 마이너스 1, x2에 g의 마이너스 2제곱, 3까지 써볼까요? 3제곱, 무한히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것이 그 G 트랜스폼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x0 이렇게 되고, 이것은 x0가 있는데 여기서 1이니까 전부 1을 대입하죠. 1. 요거는 x1도 역시 1이죠. 1에 g-1승. x2도 역시 1이죠. 1에 g-2승. 역시 x3도 전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더해져 나가는 것이고, 따라서 그거를 뭐 여러 번 쓴 거지만 생략한다 그러면 전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1-g-1승분의 1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려서 그 급수, 이제 등비급수라 그러죠. 초기치를 a를 갖고 r씩 곱해 나가는 거,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r씩 곱해 나가는 이런 수열들이 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초기치를 a로 하고 전부 r씩 곱해 나가는,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전부 r씩 곱해 나가는 개념의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의 전부 합, 그죠? A 어떻게 표현됩니까? R 뭐 n승이라고 한다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의 합은 1-r분의 a라는 공식이 있죠. 여기서 r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곱해 나가는 값은 g의 인버스니까 g의 인버스분의 1, 초기치는 a가 1이니까 이 공식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요 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 스텝 펑션, 이런 유니트 스텝 펑션의 g 트랜스폼은 1-g 인버스분의 1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저는 g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니트 램프 펑션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죠. 여기서 램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단위 시간별로 샘플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쭉 이렇게 일어날 거고, 그때의 x0부터 값을 구해보면은 x0, 그쵸? x1, 여기는 x2, 여기는 x3, 이런 식으로 x4, 이런 식으로 값들을 구해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은 xt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가 0보다 클 때는 t고 0보다 작을 때는 0인 이러한 램프 펑션이에요.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뭐 마이너스는 존재를 하지 않지만 0, 0이다가 0인 순간부터는 t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샘플링을 일으킨다 그러면 x의 0은 0이 될 거고, 여기 0을 대입해 보면 그렇게 되죠. x의 1은 t를 대입해 보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되는 겁니다. 그쵸. t가 되고, x의 2는 2t일 때니까 역시 2t가 되고, x의 3은 3t,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이 돼, 샘플링 된 신호는 이러한 값들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을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g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하면 xg는 초기치 x0에 또 한번 써보죠. 0승이고 x1에 그쵸? g가 되죠. 3승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이건 0이니까 뭐 쓰나 마나고, 요 값은 t의 g-1, 0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고, 요 값은 2t의 g-2 이렇게 되죠. 여기는 3t의 g-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해 나가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구해 나가야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여러분 조작을 가하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이걸 한 번 더 쓰죠. 한 번 더 쓰면 0 쓰지 말고 결국은 t로 묶어서 t의 g-1
2의 g-2, 3의 g-3승. 자,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조금 이런 기법을 씁니다. 여기에 g-1승의 xg를 곱한 것을, 요걸 이제 우리가 뭐 1번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1번식에다가 g-2를 곱해줍니다. 곱해주게 되면, 그렇죠, t의 g-2승,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의 g-3승, 3의 g-4승, 이렇게 되겠죠. 요걸 2번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던 그 수식을 좀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1-2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1이라는 것은 xg가 되는 거고, 2라는 것은 g의 -1의 xg를 빼준 걸로 표현이 되고, 요거는 이제 t를 공통으로 묶어주면 여기서는 g-1에서 여기서 요걸 빼주면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g-2가 되고, 또 여기서도 얘랑 빼주면 여기 남죠. 여기서도 뭐 표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것은 1-g 인버스의 xg가 되고, 여기는 다시 앞에 초기치를 g-1로 하고 등비값이 g-1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xg는 이 부분이 넘어가면서 제곱의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 결국은 이런 램프 신호의 그 뭡니까? 램프 신호의 G 트랜스폼은 이것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1-G 인버스의 제곱분의 TG의 1-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계속해서 뭐 이제 패러볼릭 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패러볼릭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xt가 t제곱이 되는, 마치 가속도 함수죠. 이런 식으로 t제곱이 되는 이러한 신호에, 그쵸, 샘플링을 일으켜 가지고 나온 이 샘플링 신호들의 G 트랜스폼은 얼마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니까 xk는 결국은 0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고, 이때 xg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그럼 같이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사를 하나 해서, 네,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보죠. 이 문제를. 요걸 하나를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제를 하고, 요거는 다 이름을 여기 유니트 패러볼릭 펑션이라고 하죠. 패러볼릭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죠? 이거는 원래는 숙제를 내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또 풀어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없애버리고요. 지금 요 그래프 대신에, 그쵸, 요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포인트 옵션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xt라는 것은 t제곱으로 표현되고요. t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t가 0보다 작은 수간에는 전부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도 역시 샘플링 타임 t마다 샘플을 한다. 신호를 샘플링 바이 t만큼의 샘플링 한다 그러면 x0는 0일 거고요. x1은 t일 때니까 t 스퀘어 이렇게 되고, t죠, t. 그쵸. t 스퀘어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t 스퀘어. x2는 2t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2t의 스퀘어. x3은 3t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G 트랜스폼을 해준다 그러면 xg는 빨간색으로 쓰니까 조금 안 좋은가요? 자, x0에 한 번씩 해서 써주죠. g의 마이너스 0승. 그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손으로 이것을 한번 G 트랜스폼 수식을 저처럼 이렇게 쭉 써놔. 제가 이렇게 이걸 타이프를 안 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이 수식에 대한 개념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예전에 공부했던 수식을 써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저와 같이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요것은 0이니까 쓸 거 없죠. 그 다음에 요것은 t 스퀘어라 그랬으니까 t 스퀘어의 g-1승, 요거는 2t 스퀘어의 그쵸 g-2승, 3t 스퀘어의 g-3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t 스퀘어로 묶어주게 되면은 g 인버스의 그쵸? 요거는 2t니까 2제곱에 g-2승 3제곱에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 요것도 1번식이라고 하고, 1번식을 역시 g의 인버스로 곱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g 인버스의 xg는 t 스퀘어의 g 인버스 2 스퀘어의 g-3승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 스퀘어의 g-4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2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게 되면은 결국은 1-g 인버스의 그쵸 xg가 되겠고, 이 앞부분은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요. 뒷부분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는 거니까 t 스퀘어의 g 인버스는 그대로 g 인버스로 놔두고, 이 부분은 2제곱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3g-2가 되고, 요거는 그쵸 3제곱에서 2제곱을 빼는 거니까 5g-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4제곱에서 3제곱을 빼는 거니까 16에서 9를 빼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볼까요? g고요 4에서 빼니까 3이고 9에서 4를 빼니까 5죠. 그 다음에 16에서 9를 빼니까 7이 되네요. 그렇죠. 7에 g-4승 4승까지 한번 써보죠. 이것은 3식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 1, 3, 5, 7 요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요식하고 요거를 이제 또 한번 비교해 봅니다. 3에다가 이번에는 3식에다가 또 g-1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g-1에
1-g-1의 xg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것이 4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3식에서 4식을 또 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것이 1-g 인버스에 또 1-g 인버스가 되니까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xg가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g 인버스에 요게 빼지니까 2g-가 되고, 여기서 빼지면 2g-3승이 되고, 여기서 빼지면 2g-4승 이렇게 쭉 됩니다. 5번식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요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t 스퀘어 g 인버스에다가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초기치가 2g-2이고 그 다음에 등비가 g-1이니까 1-g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좀 통분해 주면은 t 스퀘어에 1-g 인버스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g 인버스에 요거는 요거랑 차이가 나니까 하나만 남죠. g-2승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지울까요? 따라서 요것을 조금 더 쓴다 그러면 t 스퀘어의 g 인버스에다가 1 플러스 g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분모의 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요 앞에 항을 물론 넘겨만 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g는 이렇게 됩니다. 1-g 인버스에 여기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3승의 t 스퀘어 g 인버스에 1 플러스 g 인버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2차식 이렇게 지금처럼 2차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파라볼릭 또는 포물선이라 그러죠. 포물선식의 G 트랜스폼은 이와 같이 유도가 됩니다.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뭐 반복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등비 값들을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이러한 식에 대해서 또 이런 식도 한번 해보자. 폴리노미얼 펑션이라 그래서 xt가 이번에는 a의 t승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고 역시 0보다 작을 때는 0인 a의 t제곱승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역시 샘플링으로 구해보게 되면 x0는 t의 0승이니까 1이 되죠. x의 1은 t가 t일 때니까 a의 t승이 되겠고, x의 2는 t가 2t일 때니까 그쵸? 2t승 하나 더 써볼까요? 3t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함수의 g 트랜스폼을 구해봐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역시 맨 처음에 g 트랜스폼의 정의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g 트랜스폼의 정의부터 아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써 내려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값들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a의 t승의 g 인버스, 여기는 그렇죠. a의 2t승의 g제곱, 여기는 a의 3t승의 g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도 이제 묶어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그쵸?
a의 t승으로 전부 묶어주는 겁니다. 묶어주면 얘네들은 전부 어떻게 되고 있어요? a의 g 인버스 씩 곱해 나가는 값이 되죠. 그렇게 됩니까? 등비값이. 그렇죠. 항과 항의 차이가 ag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결국은 초기값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해 나가는 값은 a의 t승인가요? 그렇죠. a의 t승 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a의 t승분의 g 인버스 씩 이렇게 곱해 나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런 지수형 펑션의 G 트랜스폼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는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의 함수도 한번 구해보죠. 익스포넨셜 펑션도 모양은 비슷한데 xt가 자연로그 2의 t승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2의 뭐 마이너스 t승으로 할까요? t승으로 할까요? 뭐 마이너스 t승으로 해봅시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면 이런 식이 아니라 2가 0에서 1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양이 되겠죠. 잘못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xt는 그쵸? xt는 2의 마이너스 t승 그렇게 돼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0으로 접근하는 그쵸? 그러는 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징 하는 이런 함수를 2의 t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도 역시 t가 0보다 클 때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뭐 계속 수학적인 거니까 좀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전부 0이었다가 그쵸? 순간적으로 0에서부터 1이 돼서 쭉 디크리징 하는 이런 함수를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샘플링을 일으키게 되면은 x0일 때는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고 xt일 때 xt일 때는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죠. x2t에서는 뭐 이것은 2t를 빼도 되지 표기상 2t를 빼도 되지만 마이너스 2t승 그쵸? 한 번 더 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G 트랜스폼을 구해봐라 한다면 여기는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가 아니죠. G죠. G의 마이너스 1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구한 값들을 다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일일이 안 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의 곱한 값을 구해보게 되면 역시 2의 마이너스 t의 g 인버스 요 사이도 2의 마이너스 t의 g 인버스 요 사이도 비율이 2의 마이너스 t의 g 인버스를 곱해 나가는 거 꼴이 되니까 결국은 역시 초기치는 1로 하고 등비값은 2의 마이너스 t승의 인버스가 되니까 이런 지수 디크리징 하는 지수 함수의 그 G 트랜스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가지 함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 요런 값, 요런 모양 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패러볼릭, 그쵸? 램프, 그 다음에 스텝 펑션, 이런 G 트랜스폼의 정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너소이덜 함수, 사이너소이덜 함수들이 이제 이렇게
삼각함수라 그러죠. 이것도 역시 일정한 주기마다 샘플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수열 샘플된 값을 디스크리트 신호로 구한 다음에 얘네들로부터 G 트랜스폼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XT는 그쵸? XT는 사인 오메가 T를 갖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 그렇게 갖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0의 값을 갖는다. 그쵸? 0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갖는 이러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샘플링을 일으켜 보면은 x 0일 때 사인 오메가 0이니까 이렇게 0이 되겠고 x1은 t가 t일 때니까 라지 t일 때니까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x2는 사인 오메가 2t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2t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 다음에 x3은 사인 오메가 뭐 3t 오메가 뭐 3t를 먼저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G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만약에 xg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g는 그쵸, 0일 때는 뭐 쓰나만 하고 1일 때는 사인 오메가 t에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G 인버스를 곱한 거고 두 번째는 사인 2 오메가 t에 마이너스 2승 개수는 계속 사인 3 오메가 t에 3 오메가 t가 낫겠네요. 네, 3 오메가 t에 뭐 G 인버스 3승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뭐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율이 구할 수가 없죠. 이건 오메가 t가 이 상악함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뭐 아까처럼 그 파라볼릭이나 램프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뭐 G의 인버스를 곱해서 빼줘서도 이것이 일정한 비율이 나온다든가 그러질 않습니다. 그 자체가 비선형성을 갖는 이런 등비값을 갖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구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일러 공식을 가지고 사인 오메가 t를 구해보면은 사인 오메가 t는 그쵸? EJ 이 식은 생략하겠습니다. EJ의 2의 뭐 마이너스 J 오메가 T죠.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 트랜스폼을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G 트랜스폼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EJ를 나누어 가지고요. 요거에 대한 G 트랜스폼 그 다음에 빼기 이건 플러스죠. 네. EJ 마이너스에 대한 G 트랜스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문자로 합시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J 오메가 T에 대한 EAT 승에 대한 것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이건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식을 써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가 써봅시다. 2의 어떤 그 AT라고 합시다. 그냥 AT 승에 대한 G 트랜스폼은 아까 해본 경험에 의하면 1 마이너스 그렇죠 2의 AT 승분의 G 인버스와 같다 그랬으니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2의 J 오메가 T에 대한 G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라지 T에 대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 대한 G 트랜스폼은 이 공식을 잘 이용해 본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값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2j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의 j 오메가 t의 g 인버스, 그쵸? 분의 1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통분하고 유리화하고 해서 정리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식만 쓴다 그러면 결국은 1 마이너스 2의 j 마이너스 1의 코사인 오메가 t g 스퀘어 g 인버스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를 이용한 거냐면 j 스퀘어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우리 그 허수의 그 공식을 이용한 거고,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는 그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2j분의 1에, 그쵸?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마이너스 2의 j 오메가 t, 앞에 그 플러스죠. 요거 코사인 오메가 t는 2분의 1에 2의 j 오메가 t 플러스가 됩니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요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요 공식과 그다음에 요식, 너무 이거 복잡하니까 잠깐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쵸? 바로 요식을 통분해 가지고 요식과 요식을 활용해 가지고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걸 통분하고 정리하고 그 사이에서 요거를 요거 j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과 오일러 공식 두 개, 사인에 대한 오일러 공식, 코사인에 대한 오일러 공식 잘 활용하면 이와 같은 최종적으로 사이노소이달 함수에 대한 G 트랜스폼을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스텝 펑션에 대한 G 트랜스폼, 아까 제가 외우라 그랬죠. 1-G 인버스 분의 1. 요거는 아까 제일 먼저 해본 겁니다. 그쵸? 요 식이죠. 요 식으로부터 한번 구했고, 두 번째로 램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구했죠. 잘 보시면, 그쵸? 램프에 대해서 요 식이 그렇게 나온 걸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지수 함수에 대해서도 구해봤어요. 요렇게 된 건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수 함수가 요거였나요? 그렇죠.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금 아직 안 했지만 뭐 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했죠.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나요? 네, 맞죠. 그리고 틀리나? 마이너스군요.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A 케이스는 폴리노미얼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더라. 아까 폴리노미얼 함수 해봤죠. 여기죠. 요 식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더라. 결국은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우리 라플라스 한 변화하는 거 똑같이 서로 달라 보이던 함수들, 그쵸? 램프, 스텝, 지수 함수 또는 사인 함수, 이런 것들이
G 도메인, K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K 도메인에서 G 도메인으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전부 유사한 꼴로 되더라는 거죠. 어떤 꼴입니까? 분모분의 분자의 꼴, 즉 분수식의 꼴로 다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항들은 분자의 항이나 분모의 항이나 전부 내림차순의 그 도함수의 꼴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도함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1 플러스 뭐 A1의 G-1승, A2의 G-2승, 또는 뭐 3차식은 아까 같은 경우는 파라볼린 경우에 3차식도 나왔죠. A3의 G-3승,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분모는 전부 그쵸? B0의 B1의 G-1이 이 뜻은 없던 뭐 B2의 G-2승, 또는 3차식의 경우에 B3의 G-3승, 이런 꼴로 다 일반화시켜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했듯이 algebraic, 이 G의 어떤 그 대수함수의 꼴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으로 서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G 트랜스폼을 거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과연 이제 왜 모타라든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물리적인 시스템이 샘플링이 일어나면서 그 디지털 신호 레벨에서는 전부 이 G 도메인의 꼴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디지털 제어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G 도메인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은 이 G 트랜스폼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로 해서 1차 강의를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제가 나머지 부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선문대학교 기계및제어공학부에 속해 있고요. 제 연락처와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반부에 저희 그 실습을 도와줄 조교입니다. 그래서 연락처 및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예정인데 좀 바뀌었습니다.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인스라는 그 중앙일보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카페 명칭은 cafe.joins.com 해서 슬래시 맨 끝에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로 들어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요 강의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죠. 아까처럼 cafe.joins.com에서 슬래시 해가지고 컨트롤만 치시면 이와 같은 카페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카페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선 여기에 자료를 제가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다운받으려면은 이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입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조인스의 회원 등록을 먼저 하셔가지고요. 조인스 회원 등록은 보통 cafe.joins.com으로 가셔서 joins.com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 카페를 처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로그아웃 시켜보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를 한번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로그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가입을 하게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조인스를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만드신 다음에 제 카페로 들어오시면은 그렇죠. 블로그를 만든 상태까지 해서 조인스 회원이 되신 다음에 아까의 그 카페 주소로 다시 들어오시면 그쵸. 아까 컨트롤이라고 했죠. 컨트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카페 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회원 로그인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KC코로 해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회원 가입한 로그인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면 저 같은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버튼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카페 가입이라는 버튼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제 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앞으로 모든 자료들은 여기를 통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자료는 역시 여기다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첨부 자료가 1강 개요점 파워포인트 파일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향후에 제작을 한 내용도 역시 링크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든가 1강 동의 강서를 듣도록 하였고, 여러분의 강의 소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로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거나 또는 각 강의 자료에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강의 소감들을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강의씩 여러분께 강의를 이론 강의를 동영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들은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기타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잠깐 화면을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상하네요. 색깔이 지금 안 바뀌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우리 여러분들 공지되신 바는 같이 디지털 제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이론 및 노타 제어 실습 이렇게 추가해 좀 제목을 좀 부가명으로 붙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능형 로봇이 이제 많이 산업용에서 이렇게 이런 가정용 또는 서비스용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그 응용 범위가 널리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로봇의 주요 구동원은 바로 이런 전기식 모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서버 모터가 이런 모든 구동원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터들의 제어기를 어떻게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계하고 설계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주로 C와 매트랩을 사용하겠습니다. 매트랩을 사용해서 어떻게 분석적으로 시뮬레이션과 디자인 애널리시스를 하는가 하는 방법론과 또 실제 모터 제어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디지털 제어 이론을 지능형 로봇을 제어하고 설계하는데 어떤 응용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좌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좀 이론적이고 사실 남의 강좌를 이론적이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여러가지 그 제어 이론 교재들이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 시스템 설계하고는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것이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모터 제어라든가 우리가 서버 모터 컨트롤에만 필요한 부분만을 좀 전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설계 응용력을 향상하는데 실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본 강좌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터를 이산 시스템으로 모델링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PID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위치 추종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보상기 설계 방법, 그리고 여러가지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여 할 계획들은 이와 같은 그 ATM 아트메가 8515 보드를 이용해서 DC 서버 모터를 제어하고 실제 모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PID 제어기들을
실제 적용해보는 그런 것을 강좌로 구성하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LG 산전에서 한 10년간 그런 모타 설계 및 컨트롤러 제작, 컨트롤러 개발팀을 이제 맡아왔고요. 이 이후에는 여러가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가지 그 모타 로봇이나 또는 여러가지 그 장비들의 제어기 또는 여러가지 그 비전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많은 그 프로젝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를 할 때에는 주로 이런 로봇에 대한 여러가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주로 학위를 통해서 공부했고요. 제가 맡고 있는 강의는 자동 제어와 디지털 제어 그리고 여러가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활동으로 하고 있는 여러가지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는요, 오늘은 1강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강까지 해서 이론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수학적인 배경을 좀 다루고요. 중반부에는 모델링을 기법으로 해서 여러가지 그 C 프로그램과 매트랩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여러가지 성능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설계기를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앞으로 약 9시간 그러니까 9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재로 사용하실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필한 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실습과 활용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제어 이론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거의 진행되는 대로 전반부를 제가 저와 함께 동영상으로 이론으로 공부하고 후반부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실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교과서를 보시면서 같이 이 교과서의 그 챕터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결국은 제어 시스템에서의 어떤 디지털 제어기의 사용은 앞으로 계속 그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과 여러가지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이 디지털 제어로 간다는 것은 모든 그 아날로그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제어 쪽에서도 이 디지털 제어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 디지털 제어가 갖고 있는 큰 장점으로서는 당연히 그 갖고 있는 생산성과 또 여러가지 시스템의 그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 원가가 내려가면서도 에너지 소모도 적고 이 밖에도 프로그래머블 하다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그 새로운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다든가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여러가지 제어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디지털 제어는 대부분 이런 소형 마이컴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인베리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인베리드 시스템에 대한 제어가 되고 그걸 또 컴퓨터화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산업용 로봇의 어떤 지능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그 자동차의 자동 제어 모드 여러가지 그 fuel injection 이런 엔진 제어기죠. ETC라고 하는데 엔진 컨트롤러 그쵸?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죠. ECU라고 하는데 그런 ECU의 어떤 제어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그 제어에 디지털 제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그래머빌리티 때문에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추세는 이렇게 디지털 컨트롤로 가고 신호 처리도 이런 디지털 신호 처리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제어, 디지털 신호 이런 말들을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신호를 얘기할 때는 그 음성 신호나 비디오 신호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정보들을 계측을 한다 그러면 시간축에 따라서 어떤 그 물리량을 이렇게 계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시간축에서도 연속적이고 또 계측량의 그 공간축에서도 역시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일정한 시간마다 샘플링을 일으켜서 샘플링을 해서 값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샘플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간축은 좀 연속적이지만 시간축의 이런 단속적으로 샘플링이 돼서 신호를 뽑아내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퀀타이즈드 시그널이라는 것은 공간축으로 어떤 일정한 그 해상도를 둔다고 보죠. 일정한 그 간격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양자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퀀타이즈드 시그널이라고 하고, 시간축과 공간축이 전부 이제 샘플링된 이런 개념을 완전히 디지털된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할 때는 공간축으로도 어떤 이런 일정한 간격마다 샘플링이 일어나고 시간축으로도 일정한 그 샘플링 타임만큼 샘플링이 일어난 신호들을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한다. 그러한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내리자면 A와 같은 신호는 시간축이 컨티뉴스하다.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 상당히 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이것은 Y축이죠. 이런 공간축에 대해서도 아주 컨티뉴어스한 이런 도메인을 우리는 컨티뉴어스 시그널이라고 하고, B에 해당되는 것은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이건 C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림이 좀 순서가 잘못됐는데, C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컨티뉴어스하고 타임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하고, 그 다음에 공간축에 대해서는 finite number 도메인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것이 어떤 정량화되는, 양자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몇 비트로 양자화되느냐에 따라서 2의 n승, 2의 32승, 2의 64승만큼의 어떤 해상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B에 해당되는 건데요. 샘플드 어날로그 시그널은 시간축에 대해서는 이 샘플링이 일어나서 디스크리트화되고, 공간축에 대해서는 컨티뉴스한 이런 신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가 이게 D에 해당되는 건데, 이 D에 해당되는 거는 시간축에 대해서도 디스크리트하고 공간축에 대해서도 퀀타이즈된, 양자화된 이러한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제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영어로만 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좀 교과서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선형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개는 그만큼 많은 장점을 해석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축에 대해서 시변이냐 시불변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가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링이 일어나서 시간에 대해서 디스크리트화 됐느냐, 또는 아날로그처럼 컨티뉴스 타임의 도메인에서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트롤 시스템과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트롤 시스템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의 제어 시스템의 해석은 우리가 많은 해석은 이 선형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미분방 정식이죠.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제어 시스템은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미분방 정식이죠. 미분방 정식에서 제어를 한다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제어 해석은 디퍼런스 이퀘이션, 이것은 우리말로는 뭐 차분방 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분방 정식의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분방 정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응용 예제, 뭐 레이더 트래킹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공정 제어 이런 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제어를 적용을 해서 시간 축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공간 축에 대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함으로써 그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를 갖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시그널이 이렇게 직선 개방형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개방 루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개방 루프 제어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방 루프 제어 시스템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플랜트 모델이 플랜트에 대해서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입력 신호가 되는 거죠. 시스템에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피드 포워드 컨트롤러 이것을 우리는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르냐, 직렬 제어기라고 합니다. 그 직렬 제어기를 통해서 플랜트를 통하고 플랜트의 출력, 시스템 출력이 되는 거죠. 시스템 출력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런 신호들은 이제 외란이라 그래서 디스터번스라 그래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또 시스템 출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의 출력이 바로 이와 같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입력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스템의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드백 된다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그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 이렇게 클로즈드 형태로 루프를 형성한다 해서 페루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제어 시스템 또는 우리말로는 뭐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피드백 됐다 해서 이거 우리말로는 데모김이라고 하는데요. 데모김 제어 시스템 좀 이상하죠. 데모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어의 입력이 바로 출력 신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차이가 결국은 오차가 되고 시스템의 오차가 되고 오차가 다시 이 피드백 컨트롤러 데모김 제어기에 입력이 돼서 이렇게 다시 플랜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외란이 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데모김 제어 시스템 또는 페루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여러가지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간축을 이산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하고 시간축에 대해 이산화를 한다, 그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AD 컨버전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아까 공간 영역에서 아주 무한히 연속적인 신호를 어떤 파이나이트 밸류를 갖는 이런 좀 어떤 그런 양자화가 되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는 엔코딩을 한다 또는 퀀타이제이션을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더 자세한 개념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앤 홀드 회로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샘플 앤 홀드 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호를 시간축에 대해서 샘플링을 일으키고 다음 샘플링 타임까지 그 값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회로를 우리는 샘플 앤 홀드 회로라고 합니다. DA 컨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DA 변환기라고 하는데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디코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이것을 엔코다라고 개념으로 쓴다 그러면 디코다의 개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의 디코딩하고 좀 개념이 다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플랜트라는 것은 제어 대상인데 여러가지 공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예제로 다루고자 하는 서브 모터 또는 항공기, 더 크게는 여러가지 기계 장비들, 가전제품들이 전체가 제어 대상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우리는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제어 대상이라는 것은, 그쵸? 제어 대상들은 전부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프로세스라는 말도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거의 개념이 같습니다. 근데 프로세스가 조금 더 슬로우 시스템, 좀 슬로우 시스템이라 그러면 시간축에 대해서 뭐 초단위로, 플랜트는 뭐 서브 밀리세컨드라든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제어해 주는 것을 보통 플랜트,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양자화 효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죠. 양자화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신호가 이게 연속된 영역에서 신호가 들어올 때 일정한 크기마다 걔를 양자화를 시켜서 가장 가까운 그 크기에 근사화를 시켜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실수를 정수화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그 크기마다 그걸 근사화를 시켜주는데, 이 근사화 시켜주는 이것을 이제 우리 양자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실제 컴퓨터가 몇 비트 컴퓨터냐에 따라서 2의 n승분의 1로 전체 그 풀 레인지를 나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비트로 양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해상도, 결국 이게 해상도가 되겠죠. 가장 최소 단위, 해상도의 단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 단위대로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길이 1m라는 어떤 그 실측 거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6비트 AD 컨버터를 가지고 얘를 표현한다, 풀 레인지를 이렇게 한다 됐을 때 최소 해상도가 얼마가 나오겠는가, 해상도 Q는 얼마겠는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16비트 AD 컨버전은 2의 16승의 그 0에서부터 그렇죠 65,535까지의 그러한 범위를 값을 갖는 정수값이 되니까 결국은 Q 값은 1m를 2의 16승으로 나눠준 값, 그래서 65,536의 1m가 되겠죠. 약 65,000분의 1m니까 뭐 이것을 다시 몇 단위로 고치면 미리나 또는 마이크로미터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을 어떻게 근사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 유니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퀀타이제이션 유니트가 이 Q를 정밀도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에큐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Q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작게 만들려면 레인지가 작거나 또는 N 값이 크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N 값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속도가 또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어떤 버든으로, 계산량의 버든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범위와 원하는 에큐러시, 정밀도를 고려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이런 그 비트 수를 결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가 MP3라든가 또는 이런 거 들을 때도 원음에 가깝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이 양자화된 데이터가, 근사화된 데이터가 결국은 디지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음, 우리가 원래음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날로그 신호가 보통 뭐 훨씬 더 정밀한 거죠. 우리 귀나 또 우리가 보는 실제 우리가 뭐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코딩이 돼서 모든 실제 세계가 이렇게 다 데이터화를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원래 신호에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실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실감 효과고, 제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제어를 하려면 결국은 제어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얼마나 원래 데이터에 가깝냐에 따라서
당연히 제어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제어 성능의 오차를 얼마나 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퀀타이제이션 이펙트라고 하고, 원래 신호와 제어기로 변환된 그 퀀타이즈된 신호와의 오차, 이것을 우리가 오차는 바로 아까 해석한 이 퀀타이제이션 유니트의 마이너스 2분의 q에서 플러스 2분의 q 사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좀 더 이제 제어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전체 그 피드백 제어, 이것은 제어 대상이죠. 제어 대상, 플랜트, 제어 대상이, 용어들을 다 통합해 보겠습니다. 제어 대상에서 그 플랜트의 시스템 출력을 아웃풋이라고 하고, 그것이 센서를 통해서 계측이 되죠.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 계측이 되고, 노이즈도 좀 뭐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노이즈가 좀 가감되고, 이제 이것이 실제 계산을 이제 관측하게 되는 겁니다. 관측을 하는데, 센서에 관측된 결과가 점선이 이제 컴퓨터 또는 사이버, 우리 이렇게 부르죠. 사이버의 세상. 점선 바깥을 뭐 리얼 세상이라고 합시다. 리얼 월드라고 하면은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관측된 데이터가, 신호가 샘플 앤 홀드, 아까 얘기한 샘플링, 그 다음에 AD 컨버전,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 완전히 비로소 이건 이제 어떤 그 뭐 1100, 101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코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거쳐서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 쭉 되고, 인풋 또한 우리가 보통 뭐 디지털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이어드 값도, 인풋 값도 어떤 수치적으로 뭐 1101, 0010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한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를 계산하게 되고, 계산된 값이 적정한 제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제어 알고리즘을 거쳐서, 제어 알고리즘은 이제 PID 제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별도의 고등 제어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제어기를 성능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컨트롤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알고리즘이 되고, 이 신호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시 바깥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최종 제어 신호가 아날로그로 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디지털 신호가 도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홀드라는 것은 샘플링된 신호를 다시 연속 신호로 바꿔주기 위한 홀드 에러를 거쳐서 다시 리얼 세계로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디스터번스라는 외란 신호랑 더해져 가지고 프렌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떤 신호로, 입력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 이제 피드백 컨트롤러와 또 피드 포워드 컨트롤러, 개방형 제어기를 동시에 쓸 수도 있는데, 동시에 쓰는 경우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위에는 또 피드 포워드 컨트롤러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전체적인 그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러가지 그 샘플 앤 홀드 에러를 통해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AD 컨버전을 하고, 디지털 컴퓨터 내에서 제어 알고리즘이 계산되고, 그 제어 신호가 계산된 신호는 DA 컨버전을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 값으로 바뀌고, 홀드 헤러를 통해서 요 샘플과 샘플 사이의 신호를 메꿔주고요. 그것이 실제 시스템의 구동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신호가 다시 플랜트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가 실려서요. 그 결과가 다시 측정기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되고, 이런 구조가 아까 그 앞에 설명한 구조를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 설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샘플 앤 홀드 헤러라든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 여러가지 필터 헤러, 그리고 당연히 제어 알고리즘, 컨트롤 알고리즘, 이런 걸
알고리즘 또는 컨트롤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제어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 교과서를 좀 참조하셔서 실제 우리가 그 디지털 신호가 물리적인 신호에서 센서를 거쳐서 증폭기를 거치고 필터를 거쳐서 AD 컨버전을 통해서 그렇죠. AD 컨버전을 통해서 스위치라 그러는데 스위치와 AD 컨버전을 통해서 진짜 컴퓨터에 데이터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어떤 제어 알고리즘을 계산을 해서 실제 신호로 바뀌게 되면은 메모리를 통해서 다시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가지 채널로 선택하고 DA 컨버전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다시 홀드 에러를 통해서 연속 신호로 바뀐 다음에 타임축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시 시스템에 액추에이터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먹스라 그래서 일종의 스위치죠. 아날로그 스위치인데 여러가지 채널의 신호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어느 채널의 신호를 내가 입력으로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스 또는 반대되는 개념은 디먹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디지털 제어기 시스템에 다루고 있는 하드웨어 소자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샘플 앤 홀드 에러는 신호가 샘플링을 딱 일으키면은 요 커패시터를 통해서 신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내보내주는 이런 에러들을 우리는 샘플 앤 홀드 에러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도 교과서를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홀드 에러가 충방전을 통해서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면 다시 신호가 이렇게 미약해지는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약해지기 전에 바로 그 해석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DA 컨버전이나 AD 컨버전을 쓸 때 과연 얼마나 샘플링 타임을 작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때 이런 그 신호가 유지되고 있는 그 시간을 고려를 해서 그 오차가 최대한 이게 내려가게 된다면 원래 신호 레벨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신호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샘플링을 일으켜야 합니다. AD 컨버전은 여러가지 그 신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근사화된 아까 얘기한 퀀타이제이션에서 가장 근사화된 레벨로 신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런 알고리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로 신호 비교기와 그 다음에 DA 컨버전이 안에 들어가서 AD 컨버전을 구성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죠. 여러가지 신호의 오차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패러럴하게 신호가 옵셋을 갖는 것을 옵셋 오차라고 하고 비선형성으로 인한 오차를 이리니어 선형 에러, 선형 오차 또는 개인의 세팅이 잘못된 것으로 인한 오차를 개인 오차라고 합니다. DA 컨버터 헤로드를 레더 헤로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연산 증폭기라는 걸 써가지고 연산 증폭기는 이제 Operational Amplifier라 그래서 그쵸? 연산 증폭기를 내부에 갖고 있고 여러가지 저항 R과 저항 ER 이런 것을 레더 형태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해당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와 같이 되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디지털 논리, 디지털 로직이라는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다는 배경 하에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대부분도 뭐 회로적으로만 여러분 하드웨어적으로만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R2R 레더 다이어그램 형태로도 똑같은 디지털 제어 신호를
DA 컨버전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와 그 저항을 이용해서 전부 DA 컨버터를 만들어 보고 했는데, 요즘엔 뭐 전부 IC화 돼가지고 패키징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뭐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홀드 회로는 결국은 이제 시간 축에 따라서 이 샘플링과 샘플링 사이에서 그 값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홀드 회로를 우리는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합니다. 제로 오더 홀드 이렇게 부르고, 줄여가지고는 GOH라고 부릅니다. GOH 제로 오더 홀드의 그 약자만 통해서 GOH 회로라고 쓰고, 이것은 이런 모양으로 원래 점선 모양의 신호를 샘플링을 해서 근사를 시키면, 디지털 신호를 만들면 이런 파란색 부분의 신호로 이렇게 근사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쵸? 이런 신호의 모양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오더 홀드는 이제 선형성으로 그 기울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급격하게 변하는 시그널에는 별로 오히려 에러가 더 커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회로만 더 복잡해지고, 이 밖에 폴리곤이라 그래서 한 타임 샘플링 타임을 딜레이를 줘가지고 완전히 일치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모양으로는 점선 모양에 가장 가깝지만 딜레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로 인해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1장의 내용은 여러가지 그 시스템의 용어라든가 또는 조금 더 디지털 논리 회로적으로 해서 그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AD 컨버터와 DA 컨버터, 샘플링 앤 홀드 회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조금 많이 좀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따라오시기에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 내용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그 선형 시스템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잡아보신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가지 관련 그 기술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귀에 익을 수 있는 그런 터미널러지 용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어 시스템의 발전 방향은 점점 자동성과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유연성, 이것은 프로그래머빌리티인데요, 이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로봇이라든가 비전 또는 그렇죠, 여러가지 지능 제어기 이런 것들의 개념들로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완전 그 자동화된 사회로 가는데, 뭐 이것이 뭐 로봇 소사이어가 될 수도 있고, 완전 뭐 유비쿼터스 어떤 뭐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컴퓨터화되고 제어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제어의 시스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앞으로 더 오히려 그 응용 범위도 확대되고 그 범위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우선 1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그 개념이라든가 또는 디지털과 디스크리트의 개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디지털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과 디지털 컴포넌트들, 아까 AD, DA, 그죠? 샘플 앤 홀드 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개념들을 용어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교과서가 미리 살 수 있다면 그 교과서 내의 문제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홈워크까지 제가 체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 2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해석하고 향후에 어떻게 모타 제어와 연결이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지변환, 우리가 지변환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신호가 디지털화가 되느냐 하는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